모던 디자인의 선구자들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리스에서 그로피우스까지의 미술 이론입니다. 윌리엄 모리스는 1857년 작업실에 집기를 갖추려다 예술가가 수준이 높은 회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그에 어울리는 환경에 거주해야 하며 그에 걸맞는 건물과 가구가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었던 모리스는 직접 가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후 모리스는 동료들과 튼튼한 의자와 탁자를 만드는 작업을 착수했고 1861년 회화 조각, 가구공예, 금속공예에 아우르는 순수예술 사업체인 모리스 마셜 포크너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문명을 바라지 않았던 모리스는 중세 이후에 생산수단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으려 했고, 결과적으로 그의 작업실에서 나온 제품은 모두 값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사실상 모든 일상용품이 기계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시대에 미술공예가가 손으로 만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극소수 상류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SUV는 모든 예술 문화는 중추는 건설적, 장식적인 예술이고 모든 제품은 즐거운 작업 환경 아래 제작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일상의 예술은 저렴할 수 없다는 러스킨과 모리스의 신념에서 출발했지만 근대적 생산 방식에 대항하는 수공예 길드의 투쟁에 가망이 없음을 깨달은 몇 년 후 SUV는 러스킨과 모리스의 경향을 지적인 기계 파괴 운동이라 부르며 그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당대 이름난 산업 디자이너였던 데이는 중세의 목가적 환상의 세계보다는 현실 세계의 삶을 택했습니다. 1882년 그는 미래의 장식에 관해 토론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기계와 전기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미래의 장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딩 역시 1892년에 같은 조언을 했습니다. 기계의 시대가 끝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말자. 기계가 아닌 다른 기반에서의 제조업이 성립되지 못한다. 피할 수 없으면 현실에 저항하기보다는 그 사실을 명확히 깨닫는 편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신조를 가장 먼저 설파한 것은 문학가들이었습니다. 피트먼의 송시와 졸라의 소설은 근대 문명 사업에 대한 압도적인 경의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기계를 찬미하고 그 본질적인 속성과 그에 따른 결과를 건축과 디자인 장식에 관련하여 이해한 최초의 건축가입니다. 1881년 강연에서 그가 한 말은 모든 기계는 장식이 전혀 없어도 아름답다. 기계를 장식하려 하지 말자. 성능이 우수한 기계는 그 자체로 우아하며 또한 힘과 선의 미에서는 동일하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영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새로운 양식에 도달한 건축가는 오로지 루이스 설리번 뿐이었습니다. 설리번은 장식은 정식적인 산치품일 뿐이며 얼마간 장식의 사용을 완전히 절제한 장식 없이도 근사하고 장식이 잘 구축된 건물을 생산하는 데에만 집중한다면 훌륭한 미적 성과를 거두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생생하고 강렬하며 선명한 색채의 활기차고 강력한 형태, 합리적인 구조에 대한 잃어버린 감각을 옹호하였으며 체계적인 장식을 제거한 영국의 새로운 가구를 찬양한 생각을 신조로 삼은 인물이 아돌프 로스입니다. 실용적이지 않은 것은 아름다울 수 없다. 따라서 바그너는 다가오는 신기원을 예견했으며 더욱 놀라운 점은 미래 건축 양식의 특징으로 고대에 널리 쓰이던 수평선, 판상형 지분, 고도의 단순성, 구조와 재료의 과감한 노출을 제시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후 가구 제조업자 카를 슈미트는 가구 공방을 설립하고 근대 건축가와 미술가들을 고용해 디자이너로 썼습니다. 슈미트는 영국의 미술공예 운동 영향 아래 활동을 시작했지만 곧 원가 절감과 기계 생산 쪽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독일 공작 연합은 이미 1899년, 1900년대 열린 산업미술 박람회에서 단 40파운드의 비용으로 제작한 두 개의 거실과 한 개의 침실 그리고 부엌을 구비한 아파트를 선보였습니다. 1915년 영국에서 결성된 디자인 산업협회는 첫 출판물에서 기계에 단순히 배척하지 않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하나의 장치로 받아들인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술로서의 수공예를 부흥시킨 모리스가 이 운동을 시작했고 이를 더욱 발전시킨 것은 이제껏 시도된 적이 없었던 기계 예술을 발견한 1900 무렵의 선구자들이었습니다. 창조 작업과 이론의 통합을 이뤄낸 인물은 그로피우스입니다. 그루피우스는 소규모 주택의 국역화와 대량 하산, 그리고 그러한 건물 계획에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는 방법을 마련한 인물입니다.
그는 1914년 말부터 기존의 예술원과 미술공예 학교를 통합하여 1919년에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 학교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국립 바우하우스입니다. 존 러스키는 저서 건축의 1급 동풀은 예술 창조에서 개인성을 강조하는 내용이었고, 이는 당대 건축가들과 디자이너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건축에 대한 두 번째 책인 베네치아의 돌이 윌리엄 모리스의 작업의 주요 동기가 되었습니다. 취미를 가르치는 것은 품성을 기르는 것이다라는 태도는 미술 공예 운동의 철학적, 도덕적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말 중세 양식과 생산 방식을 모범으로 삼은 이 운동은 미술과 공예의 역할을 다시 규정하여 노동의 존귀함을 회복하고 장인의 위상을 고귀한 지점까지 상승시키며 여성의 참여를 넓히고 사회계획을 실현하려 했습니다. 이 운동은 기본 성격인 정직성과 선의 단순성, 기능의 충실은 급속한 산업화 속에서 각성한 이들에게 매혹적으로 다가왔으며 이 운동은 사회와 예술 양면에서 널리 퍼졌습니다. 독일 공장연맹은 1907년 메넨에서 결성한 건축가 공예가 교사 공업가의 모임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영국의 미술공예 운동과 겹치는 부분은 많지만 그것을 기계 생산에 적용함으로써 산업 디자인을 개혁하려 했다는 점에서 달랐습니다. 적절히 다루기만 한다면 기계로 만든 물건도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 있다는 믿음 아래 각 대상을 그 본질에 맞춰 세련된 형태로 다듬으려 했습니다. 토론 주제입니다. 장인이 만드는 수공예 작품과 현대 기계 기술이 들어간 작품 중 자신이 생각하는 예술에 가까운 것은 무엇인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